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점 투시를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 자 3점 투시라고 하면 우리 1, 2점 투시를 배웠으니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3점 투시는 점이 3개라서 3점 투시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점이 어디에 있냐면 2점 투시에는 양 끝에 좌우에 점이 있었어요. 이제 3점 투시에는 위 또는 아래에 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좌우로만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감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위 또는 아래로 거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세 방향으로 투시가 들어가는 거를 신경을 써줘야겠죠. 근데 자 3점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은 다 3점 투시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물은. 그럼 이제 되게 헷갈리죠. 그럼 1점, 2점은 여태 배운 건 뭐였어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물은 3점으로 보지만 어떨 때는 1점 투시적 성향이 강하게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2점 투시적 성향이 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1점 투시, 2점 투시 이렇게 부르는 거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3점 투시로 모든 것을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점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초등학교 때 0에서 1을 뺄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음수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제 3점을 배웠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3점으로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이 사진 우리 7화 에피소드 썸네일 사진이었죠.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사진 보면은 딱 봤을 때 한 점으로 모여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점 투시가 강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1점 투시가 누가 봐도 강하지만 사실 이 공간은 3차원이기 때문에 세 방향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자, 어느 방향으로 줄어들까요? 자, 일단 기둥 하나를 딱 꼬집어서 볼게요. 저 기둥 왼쪽 면으로 가는 방향도 내 눈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언젠가는 제가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도 투시가 들어가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도 투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둥들이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멀리 저 높은 아주 쭉 빌딩 높이 마냥 높게 서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위에서 언젠가는 사라져 보이겠죠. 너무 먼 나머지 사라져 보일 거란 말이에요. 소실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도 있고 가운데 쪽으로도 있고 옆쪽으로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떤가요? 딱 봤을 때 2점 투시처럼 보이죠. 저 가운데 뚱뚱한 빌딩 봤을 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2점 투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빌딩도 아주 더 높이 올라가면 너무 높아져서 내 눈에서 너무 멀어진 나머지 보이지 않게 되는 소실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3차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1점 투시적 성향이 강하든 2점 투시적 성향이 강하든 어쨌든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 안에서는 점이 3개가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해두셔야 해요. 그래서 사실상 1점 투시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조건이 뭐였냐면 한 면이 정면을 보고 있을 때 나머지 면이 한 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1점 투시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 물체가 한 면이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옆면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쵸? 지금 얘 옆면
얘 90도로 딱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면이 보이지 않죠. 근데 얘가 옆면이 조금이라도 보이려면 얘는 이미 투시가 들어가서 약간 이점 투시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면이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옆면이 보인다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우리 3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이거는 90도, 육면체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얘가 각도가 넓었으면, 이 각도가 넓으면 정면과 옆면이 같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이렇게 90도 직각일 때는 정면을 보고 있으면 절대로 옆면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점 투시나 1점 투시가 현실적으로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고 3점 투시로 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물체를 봤는데 정면도 보이고 옆면도 동시에 보이는데 정면 내 모서리가 다 90도가 맞더라. 아무리 봐도,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때려 죽여도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현실에서. 그거를 이론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안 맞으면 저는 내 눈을 더 믿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림을 내 멋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그렸을 때 잘 그려지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이론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먼저 그리는 게 먼저예요. 안 됐을 때 이론을 쓰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이는 대로 멀쩡히 잘 그리고 있는데 이론하고 안 맞네 하고 그걸 이론에 껴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죠. 있다 그랬다가 없다 그랬다가. 자, 뭐냐면은 야,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예로도 봤잖아요. 예로도 확인을 했잖아요. 정면을 딱 보니까 옆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주로 그러냐면 굉장히 큰 사물을 봤을 때, 큰 거를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정면과 옆면이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저도 그렇게 몇 번 봤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였거든요. 나는 이론으로는 분명히 이렇다고 배웠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 이건 것 같아요. 한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감으면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요, 이쪽 눈으로 볼 때는 대상의 이쪽 면이 더 잘 보이고 이쪽 면을 봤을 때는 이쪽 면이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을 보는 거는요,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상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이쪽 눈으로는 정면을 보고 있는데 이쪽 눈은 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 사이드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이 보이는 이쪽 눈의 시야와 옆면이 보이는 이쪽 눈의 시야가 합쳐져서 정면도 보이고 옆면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어떤 권위 있는 이론가가 말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왜 이렇지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한 결과이기 때문에 백연속 피셜이에요. 이거는 아셨죠? 어떤 이론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양쪽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정면도 보이고 옆면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론하고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눈을 좀 믿으세요. 눈을 좀 믿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이론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우선이다. 이걸 좀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정면도 보이고 옆면도 보이는 걸 이제 제가 허용을 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면이 직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옆면이 보일 수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정면에서도 내 눈에 가까운 쪽이 있겠죠. 자, 보세요. 지금 얘 면이 거의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옆면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죠. 옆면이 뒤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거는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보니까 이 면이 그냥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거의 정사각형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선생님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몇 가지는 괜찮은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기서 일로 갈수록 넓어지게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우선이지 이론에 꼭 언제나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거는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아 보이는 거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평행할 수는 있는데, 평행하는 것까지는 봐드리는데 오케이인데, 일로 갈수록 내 눈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얘가 커질 수는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럼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맞다면서요. 나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 보이는데 그건 잘못 보신 거예요. 눈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잘못 보신 거예요. 그거는 내 눈에 좀 교정이 필요한 상태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 보이는 거는 전혀 없어요. 이 물체 자체가 이쪽으로 뭐 비대칭으로 큰 디자인이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얘가 같은 크기일 때 이렇게 봤을 때 내 눈에서부터 멀어지는데 이게 커진다? 그러면은 뭐 추상화겠죠. 그래서 자, 이론을 내가 적절히 갖다 쓸 줄 알아야 돼요. 100% 믿어서도 안 되고, 또 100% 불신해서도 안 되고, 적절히 갖다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시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거를 그리는 게 더 쉽거든요.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더 쉽지, 맨눈으로 본 풍경을 그리거나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카메라는 한쪽 눈만 가지고 찍은 거를 이렇게 인쇄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인지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양쪽 눈으로 동시에 보고 있어서 상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뇌라는 것과 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뇌에서도 되게 혼란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경향이 있겠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뇌에서 그걸 자동으로 그냥 돌려버려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착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뭐 점이 막 흰색인데 까만색으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같은 색깔인데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줬더니 뭐 다 더 밝아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뭐 이런 경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뇌가 개입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고 이거를 아주 아주 계산적으로 그리는 건 아주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투시가 어려워요.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관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치를 토대로 한 자기의 경험을 믿고 좀 자신감 있게 그리다가 보면 이게 언젠가는 쉬워질 날이 올 겁니다. 사실 저도 아직 투시가 아주 편안하진 않아요.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말을 이렇게 해서 투시 되게 어려운 건가 봐, 영원히 할 수 없는 건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니 이렇게 어려워진 거지, 사실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그리면 되는데. 용기를 가지시고요. 우리 이제 투시에 대해서 전부 다 배웠으니까 투시에 관련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제 3점은 좌우에 점이 하나씩 있고 위 또는 아래에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체의 윗면이 보일 때와 아랫면이 보일 때를 다르게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자, 물체가 내 시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서 내가 얘 윗면을 볼 수 있는 요 앵글이 하이 앵글이에요. 내 시선이 물체보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때 하이 앵글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한국말로는 조감도라고도 불러요. 새가 보는 시선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물체 바닥면을 볼 때, 내가 물체의 바닥면을 볼 수 있는 앵글일 때는 그거는 로우 앵글이라고 불러. 그리고 한국말로는 충감도라고 부릅니다. 벌레가 보는 시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이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어떨 때 이 그림이 하이 앵글이다, 로우 앵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물을 어떨 때 하이 앵글로 그려야 할지, 로우 앵글로 그려야 할지, 이거를 사용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이 앵글일 때, 내가 위에서 얘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러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좀 왜소해 보이겠죠. 작아 보이겠죠. 그리고 내가 위에서 얘를 내려다볼수록 얘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제3자 입장에서 얘를 볼 때, 그리고 얘가 나보다 좀 작은 대상일 때, 작아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하이 앵글을 써요. 높은 데서 얘를 내려다보는 시선. 그리고 로우 앵글은 어떨 때 쓰냐면, 일단 나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럼 내가 일단 올려다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되게 커 보이고 좀 위압감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위인의 동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동상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찍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동상은 밑에서부터 위로 로우 앵글로 이렇게 찍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더 위대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찍거든요. 이런 식으로 앵글 차이를 줘가지고 내가 그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 뚜렷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앵글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과투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과투시는 뭐냐면, 투시가 과하게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언제 과투시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평균치를 봤을 때 얘를 한번 보면은, 자, 이 각도에서 보면 얘가 이쪽으로 향하는 소실점과 소실점은 저 멀리 있겠죠. 저 화면 밖에 저 멀리. 근데 이쪽 면의 소실점은 제 머리 옆으로 어딘가 가면 한 이쯤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소실점이 물체랑 가까울 때 과투시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화면 안에 소실점이 존재를 하고 있으면 과투시가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사물을 좀 편안한 위치에서 이렇게 딱 그리게 되면, 이게 정석적으로 우리 미술학원 가면 많이 그리는 각도가 이 각도잖아요. 이 각도, 세면이 이렇게 골고루 잘 보이는 각도. 이러면은 거의 모든 소실점이 다 화면 밖으로 나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사물을 볼 때 소실점을 굉장히 멀리 둔 채로 보는 걸 자연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소실점을 좀 멀리 두고 그리는데,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옆면에 이렇게 훅 줄어든다거나 좀 이렇게 극적인 모습을 연출을 하고 싶을 때는 과투시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론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3점 투시를 그려볼 건데 그때 이번 주 영상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영상을 이어서 같이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바로 붙여서 이렇게 그리는 거 보여드리면 안 보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3점 투시로 사물을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배우신 것 중에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인스타나 뭐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저희 공방으로 찾아오셔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